날마다 비난받고 평가받는 것에 지쳤어요. 차라리 저희끼리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끼리 살아봐. 내 아들 데려가서 어떻게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경제적 이유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나는 매일 간섭과 평가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죠. 결국 폭발해 집을 나가버린 그날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건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혼자 지내시게 된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제안이었죠. 당시 저희는 신혼집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님 댁이 넓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1년만 함께 지내다가 상황을 봐서 결정하자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사 첫날 어머님은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며느리, 우리 이제 친구처럼 지내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에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은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퇴근 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갈등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 방식, 설거지하는 순서, 심지어 제 옷 정리하는 방식까지 조언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는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죠.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친 상태에서 매일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어머니가 다 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라며 중재는커녕 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집이 아닌 누군가의 영역에 침범한 이방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어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림을 합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라며 제게 함께하자고 하셨어요. 미리 계획된 약속이라 양해를 구했지만 어머님은 가정주부라면 집안일이 우선이라는 말씀과 함께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약속을 미루고 청소를 도왔지만 온종일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종종 제 일정을 무시한 채 집안일을 요구하셨고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집에서는 요즘 며느리들은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은 안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하면 물 낭비야라며 지켜보셨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그건 그렇게 접는 게 아니야라고 다시 펼쳐놓곤 하셨죠.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오다 보니 이런 일상적인 갈등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아들 앞에선 늘 자상한 모습만 보이셨으니까요.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리 없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강도 나빠졌어요. 밤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는 두통으로 시작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늘었죠. 결국 제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너무 참지 말고 분리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라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폭발하는 감정들도 있죠. 어느 평일 저녁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평소보다 2시간 늦게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가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인사드리자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죠.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밥도 안 차려놓고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니? 아들이 곧 전화할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참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님이 드신 저녁 식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인 설거지거리가 가득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묵묵히 치우고 저녁 준비를 했겠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날이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왜 제가 없다고 이렇게 모든 걸 미뤄두신 거예요? 저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이런 말 감히 못했어.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매일 비난받고 평가받는 것에 지쳤다고요. 차라리 저희끼리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 너희끼리 살아봐. 내 아들 데려가서 어떻게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그날 밤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더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며칠만 떨어져 있자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나흘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 짧게 통화만 했어요. 5째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잠깐 시간 있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님과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며느리, 내가 며칠 밤 생각해봤어. 내가 집을 나간 후에야 내가 얼마나 너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있었는지 깨달았단다. 어머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외롭고 불안했던 것 같아. 아들이 결혼하고 너희가 함께 살게 되면서 내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내 방식대로 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나 봐. 어머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싶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너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옳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도 한때는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었을 텐데 그 악순환을 저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말할게. 내가 없는 며칠 동안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느꼈어. 아들은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나 혼자 그 큰 집에서 밥도 혼자 먹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단다.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님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내가 너무 간섭하지 않을게. 내 공간도 존중할게.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저 역시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랄까요?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님과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셋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룰을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어떤 룰이 좋을까? 주중에는 제가 일하러 나가니 저녁 식사는 함께 하되 번갈아가며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주말에는 대청소나 큰 집안일을 같이 하고요. 어머님이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내 방과 남편 방은 너희 공간이니 내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을게. 대신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서로 배려하자. 남편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집안일 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밖에서만 일한다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약속대로 제 영역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저는 공용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생긴 거죠. 깨달음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세대 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오랜 세월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오신 방식이 있으셨고, 저는 또 제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옛날 앨범을 꺼내오셨어요. 시아버님과의 젊은 시절 사진, 남편이 어렸을 때 모습,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님이 새색시 시절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시어머니와 많이 부딪혔단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격했으니까. 하루는 내가 빨래를 잘못 삶았다고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내셨을 정도였어.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님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시절을 웃으며 추억하고 계셨어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히려 더 친했어.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아마 지금. 이 경험이 미래의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겠죠. 남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이 없진 않았어요. 가끔은 어머님이 옛 습관대로 간섭하실 때도 있었고 저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건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려 했다는 점이에요. 어느 주말 어머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따로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 있니?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의외의 선물이 있습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은 날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함께였어요.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을까 새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남편이 열쇠를 내밀었어요. 우리 새 집이야. 어머니와 상의해서 준비했어. 놀라서 어머님을 바라봤더니 어머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제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됐어. 내가 아들 내외의 새 출발을 방해하고 싶진 않아.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어. 사실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조금씩 돈을 모아두셨대. 우리를 위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 물론 나도 혼자 살 자신이 생겼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벗어나고 싶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제게 큰 선물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떠나면 외로우실 텐데.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 요즘 노인정에서 요가 배우고 있는데 친구들도 생겼어. 그리고 너희는 자주 보러 올 거잖아. 그렇게 저희는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고 어머님은 원래 집에 남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거리가 생기니 관계가 더 편안해졌어요.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이제 저와 어머님이 서로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어머님께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된 거죠.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 모임에 저도 초대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움도 컸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덜 성숙한 사람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며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시고 그걸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도 해요. 한 번은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도 편리한 게 많다며 웃으셨죠. 남편은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어요.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서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며칠 전 어머님이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주셨어요.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내 아들을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너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지내자.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집에 발을 들였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각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될 줄은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가장 단단한 유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쩌면 가장 복잡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인연인지도 모릅니다.